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어디서 정한다 했죠? 예,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책회의를 걸쳐서 그 경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금리를 왜 변동시키냐면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의 양이 너무 많아. 시중에 돈의 양이 너무 작아. 이럴 경우에 금리를 조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이라고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거 의결을 결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입니다. 예, 경기가 과열됐다.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좀 인상시켜. 혹은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뭐 소비도 안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위기고 이런 경우예요. 굉장히 침체 양상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좀 돈을 많이 풀어놓자. 경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놓자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그러한 양상이 있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전제 조건인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도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동반되는, 그러니까 양날이 검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 위험이라고 해서 아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투자하라고 했지 않나요? 했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 위험도 있다. 그게 체계적인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위험인 거죠. 주식을 발행할 때 추가로 발행하는 게 아까 유상증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자라는 게 신주를 발행하는 거긴 한데 완전히 새롭게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상장을 했는 기업들이 추가로 새로운 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 자본금 증가가 되니까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본인이 돈도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 말은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채무를 안 일으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낮추게 됩니다. 유상증자는요. 금융실명 같은 경우도 앞서 비대면 쪽이 좀 더 구체화되었고 이번에 개편되고 비밀보장 제도 같은 경우도요. 제가 봤더니 조금 더 구체화됐더라고요. 그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특별적인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구체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급하는 업무, 본인이 취급하는 모든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도 의무가 있어요. 실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임직원이 제재를 받는다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비밀보장 제도도 까다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좀 구체화됐더라고요. 개정 전 내용보다는요. 그래서 어떤 거를 관리하라, 보관하라. 요 내용들, 요 5가지는 반드시 기록 관리해서 보관해라. 이러한 금융 판매업자 앞에 있는 그러한 금융 상품 판매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어떠한 영업행위를 해야 되냐라는 거를 준수사항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현행적으로 그 금소법에서는 일부 각자 은행법, 보험법, 그러니까 개별화법 있죠. 은행법, 보험법, 혹은 자본시장법. 각자의 법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다 따로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그 금융상품을 묶어가지고요. 이제 다 통합해서 묶어서 6대 판매 원칙이라는 거를 여기 모든 상품에 확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설명 의무. 말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어떤 계약 체결을 내가 권유할 때
내가 먼저 권유했잖아요. 근데 권유는 했는데 설명을 100%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의무 위반이죠. 그리고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필수적인 어떤 위험도 혹은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 수익, 위험에 따른 거,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등등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시라라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수시 입출금 예금이라는 거는 현재 19개가 있고 2023년도 12월 기준. 그래서 수시로 입출금하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그리고 3번은 듬뿍 우대 저축 예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 계좌 중에 MMDA라는 그 수시 입출구 금리 상품, 이것을 우체국에서는 듬뿍 우대 저축 예금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고객 대상 상품이고요. 개인 예치 금액별로 여기에서 우대 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별로. 기간이 아니고 보통 금액을 고액일 경우에는 MMDA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줘요. 그래서 금리를 차등해서 금액별로 적용해주는 개인 MMDA 상품입니다. 듬뿍 우대는요. 자, 그리고 13번 우체국 생활 든든 통장. 생활을 든든하게 해줄게. 누구한테? 50세 이상, 만 50세 이상 개인한테. 그래서 아무래도 시니어 계층한테 조금 더 생활을 든든하게 우리가 지원해줄게 하는 시니어 특화 예금입니다. 생활 든든 50세 이상. 자, 3번.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이 있어요. 요거는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새출발 희망이 있고 새출발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패키지를 각각 특징에 따라서 왼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출발 희망,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새출발 행복 패키지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새출발 자유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분들을 위한 전용 적립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공익형이죠. 희망 같은 경우가 사회 소외계층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 소외계층. 희망을 주자.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근로장려금 수급, 장애인 연금 수당 관련,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북한 이탈,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사회 소외계층으로 우리가 보고 새출발 희망 패키지에 들어가고요. 카드 업무 대행 서비스 같은 경우가 신용카드 사용도 업무를 제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는 발급하고는 않지만 우리가 현금카드랑 체크카드 기능이 결합되는 제휴카드 발급 혹은 우체국 예금에서 주는 현금카드랑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는 제휴 신용카드를 제휴해서 카드사랑 제휴해서. 그리고 심사 기준은 당연히 체크카드는 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 기준 없음. 신용 불량자 가능. 당연히 체크카드인데 내 계좌 우체국 요금을 예금 안에 돈이 있으면 당연히 된다는 거죠.